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13,012명, 2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사상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저희 화면에도 나타나지만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집회발 2차 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12월에는 4차 유행까지 매번 확진자 수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13,000명대 이르게 된 건데요.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방역 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군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가 검사 키트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가 격리의 방침 역시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라면 7일만 격리를 하면 되고요. 밀접 접촉자여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도 있죠. 새로운 방역 체계로 고위험군 집중 관리가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일찌감치 10명이 넘는 지역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설날 민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지역 여러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이 25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수출 규모가 1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며 국가별 수출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양구군이 지역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네, 설을 앞두고 지급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군이 주민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급 대상은 군민 4만 6,400여 명으로 소요 재원 94억 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합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월 17일 제3차 재난 지급을 위해서 횡성군의회에 긴급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였고 횡성군 의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 충전과 군민 사기 진작을 위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일 오전 추가 경정 예산 상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태백시가 가장 먼저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고 평창군,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이 잇따라 지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정선군은 지난해 말 이미 지급을 완료했고 원주시도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20만 원이 어디예요? 저희 힘든데 감사하죠. 좀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에서 사용도를 하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덩달아 내놓는 선심성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무 도움이 안 돼. 20만 원 받아봐야. 세금만 잔뜩 올라고. 지자체들은 예산 낭비 우려에 코로나19로 축소된 행사 비용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적정 예산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로 지급해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8개 시군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지자체는 현재까지 7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열기에 나머지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만 벌써 10명을 넘겼는데요. 네, 민선 7기 막바지 터져나온 시내버스 공영제, 그리고 도청사 이전 등 여러 이슈도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10명이 넘는 여야 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아직 재선 도전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 7월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허소영 강원도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강총영 민주당 강원도 농업특보, 원선희 전 강원대학교 병원 상임감사, 황관중 춘천희망복지센터장 역시 공식적으로 시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 춘천시장들을 포함해 7명이 공천 경쟁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최동영 전 시장이 지난해 9월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어 이광준 전 춘천시장도 8년 만에 복귀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이상민 춘천시의원도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 알리기에 나섰고 최성현 강원도의원 역시 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중일 춘천시의원은 27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이 밖에 이달섭 전 사단장도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 연휴 직전까지 10명이 넘는 여야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설날 민심을 잡으려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시내버스 공영제와 강원 도청사 이전 등 지난해 말 터져나온 이슈들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캠프 페이지로 확정된 도청사 이전 부지의 경우 여야 후보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후보들 역시 서로 다른 부지를 도청사 이전의 적임지로 내세우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5년마다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런 정부에 대한 그 투표 여론이 결국은 지방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60%를 보지만 나머지 40%는 도민 실생활에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 체감하는 지수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꺼내놓느냐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의 결과도 6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선 기여도를 따져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같은 기준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설 연휴 이후 지역 민심을 잡으려는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도내 폐광 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가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와 심규호 부사장의 지역과의 불통, 독단적 행태를 규탄하며 주민의 사과와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영진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는 서면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사의 설립 취지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이 25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은 수출이 5억 3천만 달러를 넘었고 수입도 2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러시아 수출이 1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김명기 횡성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단일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횡성군 당원협의회는 26일 횡성문화원에서 여론조사와 활동보고서 평가를 토대로 최고점을 득점한 김명기 부위원장을 공천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공천 신청 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신상 현 군수가 출마가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군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2022년 귀농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양구군 농업정책과 이정 농촌지원 담당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 참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먼저 양구군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귀농귀촌지로 양구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 해 약 30명 정도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귀농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양구를 찾는 이유는 우선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양구군에서 마련한 귀농 정책들도 예비 귀농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양구군에서는 귀농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 시설 지원, 주택 구입 및 창농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 선도 농가를 통한 영농 현장 실습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은퇴자 공동체 마을 등 농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 양구군에 정착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네,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양구군에서는 미리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양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2년 3개소에 약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귀농을 하려 했다가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귀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들이 1년간 양구에서 살아보면서 장기적인 영농의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등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 이를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이용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귀농인의 집 이용자의 요건은 양구군에서 조성한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고 양구군에 정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분이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양구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완수한 분은 우선적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1년이고요. 추가 입주 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주택을 제공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귀농인의 집 조성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업 신청을 현재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 마을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또는 양구군 관내 마을 협의회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시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 비용 중 동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될 경우 7년간 양구군에 제공해야 되며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의 주거 공간으로 임대되어 사용이 됩니다. 양구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한 농촌 지역 활력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여러 마을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농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양구군 농업정책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이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해득률 수준이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초등학생 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률을 조사한 결과 9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